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커리큘럼이나 그런 학비 같은 것도 다 볼 수가 있나요? 예, 학교에 관한 거 전반적인 사항들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럼 NS 그 CS의 그 입학 과정, 준비 과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 합격하신 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단순하게 그 학원 보내고 이런 방향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영어로 책을 많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도 여러 가지 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동화도 있고 어릴 때부터는 그런 책들을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읽히는 것도 한국말로 책도 읽어야 되지만 영어로 그런 쪽을 많이 읽혀서 영어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사고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학교가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문화적으로 중요한 사람을 만드는 거, 그리고 또 협동심, 또 스포츠 이런 걸 중요하긴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단순하게 공부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뭐 사회활동, 또 스포츠 활동 이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면 굉장히 입학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 영어 교육 도시, 정말 영어를 위한 도시가 아니라 교육을 위한 도시입니다. 네. 그 원래 목적대로 잘 수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네.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취업 준비생들에게 영어 능력 인증 시험은 졸업만큼이나 꼭 필요한 필수 사항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 토익과 같은 읽기, 듣기 영역 시험 성적만 요구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영어 말하기 시험 성적까지 요구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 서울의 한 영어 말하기 시험 현장. 역시나 많은 응시생들이 시험장을 찾아 실용영어 열풍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토익 스피킹은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 내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 개발 및 채점은 토익 개발사인 ETS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항 구성은 문장 읽기에서부터 해결책이나 의견 제시까지 다양한 문제를 제공함으로써 수험자들의 실질적인 영어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센터코드 033 센터코드 토익에 비해 공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어 말하기 시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영어 궁금합니다에서는 영어 말하기 시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영어 말하기 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더더구나 요즘같이 그 취업난 시대에는 이 영어 말하기 시험이 그 중요성이 정말 더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평가 기준이 이제 말하기 스피킹 쪽으로 넘어간 것은 확실하죠. 예.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험생들이 이 말하기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말하기 시험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BS에서 말하기 또 스피킹 1인자로 꼽히시는 분이죠. 이한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또 EBS에서 여러 다양한 영어 회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 신예나 선생님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자, 한민석 그리고, 교수님 네.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네. 이 말하기 시험 응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일반 회화 영어와 말하기 시험의 영어, 뭐 좀 다른 게 있는 건가요? 다른 게 아무래도 있겠죠. 일반 회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주제에 맞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서로 의사소통이 될 텐데요. 말하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해야 할 주제도 나에게 주어지고 평가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부담이 아무래도 되시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직장에서 승진을 하시거나 취업할 때 말하기 시험이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 말하기 시험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토익 스피킹과 이제 오픽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그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현석 쌤? 네, 지금 이제 시중엔 사실 말하기 시험은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기업들이나 이제 기관들에서 요즘 많이 채택하는 시험이 이제 토익 스피킹과 오픽입니다. 2007년도에 이제 두 시험이 론칭이 된 이후에 현재 2010년도 기준으로 오픽은 약 13만 명이 응시했고요. 올해는 약 한 20만 명이 응시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 이제 10월 현재 작년에 20만 명 이미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올해 한 25만 명 정도라면 두 시험만 합쳐도 지금 거의 한 45만 명 정도 볼 시험이라는 것은 토익을 지금 보는 인원이 한 18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 말하기 시험을 그만큼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이 요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추세란 건 저희가 이제 수치상으로 폭발적인 응시 인원의 이제 증가로만 봐도 이제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두 시험의 어떤 차이는 지금 뭐 표 잠깐 제가 준비를 해드렸는데 네. 뭐 시험 유형이나 차이는 저희가 뭐 여기서 다 전달을 해드리진 못하지만 뭐 간단하게 두 시험의 차이를 좀 얘기하자면 토익 스피킹은 약간 좀 제한된 시간 내에 뭐 15초 혹은 30초 혹은 60초 내에 이제 주어진 태스크를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정해진 문제 유형들이 많다면 오픽 같은 경우는 좀 시간 제한 구애 안 받고 뭐 2, 3분 정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가장 큰 차이면 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등급도 이제 약간 이제 차이가 나긴 나는데요. 뭐 상위 등급이 총 이제 1등급에서 8등급까지 이제 한 200점 만점으로 나오는 시험이 토익 스피킹이고, 오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평가책에 좀 처음 보신 분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novice, intermediate, advanced 이래가지고요. 뭐 N등급이냐, I등급이냐, A등급이냐에 따라서 또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주로 이제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우리 회사에 이제 지원을 하기 원한다면 문과생 같은 경우는 5등급, 토익 스피킹 5등급 이상을 있어야만 지원이 이제 가능하다. 뭐 이런 거라든가, 뭐 문과는 6등급 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혹은 오픽에선 뭐 무슨 등급 이상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렇게 커트라인 식으로 제시를 하는데 높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더 높으면 등급이. 네. 자, 그래서 이제 영어 말하기 시험인 이 토익 스피킹 테스트를 막 마치고 나온 응시자 여러분께 저희가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요.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 어떤 점이 어렵고 또 어떤 점을 궁금해 하시는지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준이나 뭐 그런 것도 궁금하고, 왜 시험관마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듣는 기준이라든지 논리나 그런 걸 볼 때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형평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기계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가? 제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인데 그 시간이 1분 이상 소요돼서 준비하는 시간이 좀 짧아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발음이 채점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얼마 안 됐어요. 한 2주 정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책 사서 독학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제가 이제 6급을 맡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지 7급이나 8급을 맞아야 될지 정확한 어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ETS 쪽에서. 그래서 좀 7급이나 8급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어떤 명확한 답을 ETS 미국 쪽에서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채점 기준이라든지 이 객관성, 시험의 객관성을 묻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말하기나 혹은 쓰기 이런 식으로 직접 본인이 말하고 또 채점을 사람이 하는 거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공정하게 정확하게 하느냐 제일 이제 관심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 자체는 뭐 몇 문제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는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나오는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이나 그 밖에 다른 소위 말해서 공신력 있는 테스트들은 대개 채점을 정확하게 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저희가 전문용어로 이제 채점자 신뢰도라 그러는데 봐도 적당히 채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선발 과정부터 아주 엄격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토익 스피킹 ET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먼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지 응시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미국 내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 ELS라고 영어 교육학을 학사나 석사 전공한 사람, 그리고 졸업하고 일정 외국인에게 영어를 일정 기간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 요 사람 중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된 사람만 선발해요. 그래서 또 일정 기간 장기간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되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